오늘의 공모주 청약일이 11월 17일에서 11월 18일인 제1전기공업입니다. 업종은 전기 공급 및 제어 장치 제조업. 주요 제품은 배선기구, 분전반, PCB 어셈블리. 65년 업력의 배전기구 및 가정용 전기 배선, 기구류 제조기업. 제1전기공업이 영위하고 있는 가정용 전기 배선기구 사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에 따라 주거 환경 또한 첨단 기술로 제어되는 스마트홈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스마트 배선기구 및 분전반 중심으로 재편된 상황. 예를 들면 지금까지 흔히 볼 수 있는 스위치, 콘센트 등의 배선기구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원격 제어,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스마트 배선기구로 변화. 또한 흔히 두꺼비 집으로 불리던 추억의 분전반도 자동 제어, 에너지 절감을 실현한 스마트 분전반으로 진화. 제1전기공업의 2020년 상반기 전체 매출 중 스마트 배선기구와 분전반의 비중은 약 34%이나 비스마트형인 일반 제품과 스마트형 제품으로만 나누어 보면 스마트형 제품이 85%를 차지할 만큼 이미 스마트 배선기구 및 분전반으로의 빠른 전환이 진행된 상황. 매출액은 급속한 성장을 보이지는 않으나 2017년 1200억 원대의 매출을 달성하고 2019년 1461억 원, 올해 또한 전년 대비 높은 실적이 기대되는 등 매년 실적 기복이 없다는 것이 장점. 특히 2019년 기준 3% 내외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동종업계에 비해 월등히 높은 11%대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으며 2020년 반기 기준으로 15% 수준까지 상승하며 이익률 부분에서는 탈업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히 독보적. 이는 생산라인 자동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원가 절감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기반하여 아파트 건설사 대상의 B2B 수주를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한 결과 2019년 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을 약 28% 수준까지 올려 국내 시장 1위 달성. 스마트 배선 기구와 배전반에서 발생하는 매출 이외의 상당 부분이 수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내수와 수출의 비율은 6대4 정도로 밸런싱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며 특히 수출에서는 이튼, 슈나이더 일렉트릭, 허벨 등 전기 분야 글로벌 대형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에서도 기술력과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 1인당 전기 사용량의 증가와 함께 노후 주택의 증가, 3기 신도시 및 주택 공급, 그린 뉴딜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로 이러한 성장세는 중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럼 문제는 없을까요? 사업 관점에서는 국내 시장이 작고 영위하는 사업이 스마트홈 시장의 메인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홈 세계 시장의 성장률은 연평균 14%, 내수 시장은 연평균 9.4%로 세계 시장의 성장률에 비해 내수 시장은 다소 낮은 성장 추세이며 특히 스마트홈 내수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19조인 것에 비해 제1전기공업이 영위 중인 시장의 규모는 2019년 기준 5,200억 수준으로 스마트홈 전체 시장 대비 2.73%에 불과하다는 점은 시장 규모의 한계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1전기공업은 시장의 약 28%를 점유하고 있지만 점유율이 5% 이상인 기업도 6곳이나 존재하는 등 다수의 업체가 경쟁 중인 시장으로 제1전기공업은 오히려 스마트 배전기구와 분전반 제품에서 후발주자에 속하며 오랜 기간 축적한 자본과 기술, 영업력을 기반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술력에 있어서는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은 시장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장 파이는 작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공모주 투자 관점에서는 유통 가능 물량이 공모주뿐이고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시점도 사실상 상장 후 6개월이라는 점에서 수급상 매우 매력적이지만 공모 방식 중 구주 매출이 50%라는 점은 부정적인 영향이 생각보다 큽니다. 상장 시 주식을 분산 요건에 맞춰야 하는 조건에 따라 대주주의 지분율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구주 매출 방식을 선택했을 수도 있으나 50% 수준의 구주 매출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며 높은 구주 매출로 인해 공모 규모 또한 493억으로 높아진 점이 주가 상승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동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기관에게 배정되는 공모주가 전체 주식의 약 21% 수준으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상장 후 주가 흐름에 키는 기관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관의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확인하신 후 매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생각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관 경쟁률은 1196대 1로 1200대 1에 가까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공모가는 밴드 최상단인 17,000원에 결정되었고 가격 미제시 포함 사실상 100%가 17,000원 이상을 신청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17,000원을 초과하는 신청건도 13.5%나 된다는 점은
대부분의 기관들이 주가 상승에 강한 베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8.86%로 최근 확약률이 떨어지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수준이며 추후 실제 배정 시에는 확약 비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옥석 진단 시트를 활용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옥석 진단 결과를 간단하게 공유드리면 1차 필터는 가볍게 패스했으며 2차 필터 내용에서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에서 1점을, 유통 가능 주식 비율에서는 3점을, 장외 시세는 상장 후 유통 물량이 공모주뿐이기 때문에 사실상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는 매도 물량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뢰도가 떨어지지만 한 건의 매도 매수 호가 평균가는 25,000원으로 공모가와 약 20%의 갭이 있어 최소 점수인 1점을 부여했습니다. 가산점으로는 유통되는 물량이 공모주밖에 없기 때문에 1점을 추가했습니다. 합계 6점이 나왔습니다. 6점은 아직 옥인지 석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수이기 때문에 3차 필터에서 판단해야겠습니다. 3차 필터에서는 공모가가 적절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모가는 저렴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적용 단기순 이익은 하반기에 특별한 이슈가 없었다는 가정하에 과잉 없는 수준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적용 PER은 비교 기업 중 코콤이 포함되었는데 코콤은 스마트홈이라는 테마가 비슷하지만 비디어 도어폰과 같은 스마트홈 시스템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고 PER 26배를 상회하는 등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비교 기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비교 기업으로 다시 세팅하여 직전 12개월 주당순이익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 PER은 13.5배. 이를 적용하고 최근 코스닥 상장 기업의 평균 할인율 25%를 적용하니 제가 산정한 적정 공모가는 18,350원이 나왔습니다. 실제 공모가는 이보다 8%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의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저렴한 공모가라고 판단되며 최근 고평가되어 나오는 공모가에 비하면 매우 저렴한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공모주 한자는 제1전기공업이 5개 가깝다는 의견을 드리며 최대 한도에 맞춰 청약할 계획입니다. 얼마나 오를지는 신의 영역. 오늘은 재미삼아 저렴한 공모가에 유통 물량이 공모주뿐인 제1전기공업이 최근 신규 상장주의 강세인 흐름의 영향을 받아 상장일 따상이 가능한지를 두 가지 관점에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전기공업이 따상할 경우 상장일 주가는 44,200원. 단순하게 생각해서 스마트홈 주요 수혜 기업인 코콤의 PER 26.4배를 적용했을 때의 주가는 47,750원으로 따상보다 높은 수준이 됩니다. 제1전기공업이 따상할 경우 주가는 PER 24.4배에 해당하며 최근 상장한 소룩스는 상장일 따상 시 주가가 PER 30배, 교촌 또한 상장일 주가가 PER 32.4배까지 달했던 것을 보면 제1전기공업도 따상의 기대감을 주기에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데이터는 제1전기공업이 따상할 상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따상에 성공한 12개 종목은 공모 금액의 평균이 178억으로 이 중 동구바이오 제약의 공모 규모인 331억이 최고치였습니다. 제1전기공업의 공모 규모는 493억으로 평균 178억, 최고치 331억과 비교적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1전기공업이 따상의 상이 아닌 가장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앞서 문제점으로 말씀드린 50%의 부주 매출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따상한 14개 종목 중 10개 종목이 신주 100% 공모였고 신주 100%가 아닌 종목의 경우에는 신주 공모 비중이 평균 78%였으며 가장 최소치는 68%의 신주 공모였습니다. 제1전기공업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50%의 신주 공모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제1전기공업이 따상을 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따상에 실패하더라도 저렴한 공모가와 매력적인 수급 측면에서 상장일 주가는 좋은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주당 평가액의 적정 범위 수준에서 보수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27,000원에서 32,000원 사이에 주가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해봅니다. 이것은 상장일 유통 가능 주식이 공모주뿐인 경우 시초가 평균 상승률 60%, 종가 평균 상승률 86%였던 점을 반영한 주가 범위라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약보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최종 공모가 17,000원, 기관 경쟁률 1196대1, 의무 보유 확약 비율 8.86%, 청약 일정 11월 17일에서 11월 18일, 청약 한도 일반 등급 기준 하나금융투자 23,000주,
한화투자증권 5,800주. 납입 환불일 11월 20일. 상장일 11월 26일. 주관사 하나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이상 오늘도 공모주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